여러분,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얼른 구독해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보는 기기 앞에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전통적인 주간 코너 질문에 답합니다입니다. 이반 페트로비치 페트로프 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메즈스코의 호수 근처를 산책하다가 땅바닥에서 1000루블을 발견했습니다. 기뻤죠. 바닥이 아니라 땅에서 찾은 거네요. 기뻐서 돈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 순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타티아나 페트로바 씨도 부르만코시 마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곧 콜로라도 딱정벌레 사냥철이 다가오는데 이 움직임에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리에 부상을 입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사냥철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제는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몸을 숙이고 숙인 후에는 허리 통증 없이 자랑스럽게 일어설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이미 돈도 있습니다. 자, 몸을 숙일 때는 여러 근육이 순차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작용하고 엉덩이 근육이 있을 경우에 허벅지 뒤쪽의 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이 함께 도와줍니다. 물론 이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 신전근도 이 동작, 즉 몸을 숙이는 동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 모든 근육들이 말하자면 신장성 수축으로 긴장된 상태가 되고 여기서 목표가 달성되고 잡힌 후에는 다시 몸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개의 강한 근육들이 우리를 다시 곧게 펴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들어 올렸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또한 이 순간에는 복부 근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반대 동작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 근육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몸을 숙일 때는 방해가 되지 않지만 다시 몸을 펴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추장골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복잡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기쁨을 주고 통증 없이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의 요령이 있습니다. 보세요.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먹잇감이 바닥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저는 먹잇감에 다가가서 보고 밟고 기다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제 몸을 숙여야 합니다. 만약 제가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다면 몸을 숙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여기서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겨우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폐가 여러 장 흩어져 있다면 그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되면 허리가 아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여기 보세요. 몸을 숙일 때 이 손이 여기로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제가 몸을 펴려고 할 때 이 손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즉, 관성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정한 관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몸을 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잡아주고. 둘, 힘들이지 않고 똑바로 섭니다. 바로 이 손의 움직임 덕분이죠. 만약 이 손이 없으면 그냥 다리에 기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힘들어요. 대신
이 손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때 일어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등 근육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 움직임을 하고 둘, 몸을 들어 올립니다.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파에서 일어나 보세요. 숟가락 포크는 내려놓고 이 동작을 몇 번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 두 손으로 들어야 하고 한 손으로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리가 뒤로 나가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잡고 다리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저를 도와주는 거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리가 뒤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보이시죠? 45도 각도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 45도 각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 다리가 저를 이렇게 위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야 하는 물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좋습니다. 아니면 다시 내려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 다시 일어설 때도 똑같이 합니다. 자, 다리로 이렇게. 만약 아무 문제 없고 허위 경보였다면 다시 집어서 다시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일어섭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몸의 움직임 원리입니다. 즉, 등만 사용해서 움직인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 동작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몸을 숙일 때 팔이나 다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를 들어 올려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움직임에 관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낮게 숙이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의자 높이 정도까지 숙이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동작부터 먼저 연습하세요. 그리고 다리 움직임의 장점은 한 손으로 하든 다른 손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왼발이 뒤로 갔을 때 왼손으로 뭔가를 잡을 수도 있고 왼발이 뒤로 갔을 때 오른손으로 뭔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너무 크면 이렇게 바로 앞으로 가서 잡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한 걸음 옮겨서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다리가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걸음을 옮기면서 무언가를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짚고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도 우리를 일으키는데 더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지지하는 다리 쪽으로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숙이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한 걸음 내딛고 한 번 움직여서 뭔가를 집었으면 여기서 두 번째 다리가 따라와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높은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도 마찬가지로 숙일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또한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줍거나 버섯이나 베리, 견과류 같은 것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숙일 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이렇게 모두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동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올바른 숙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평소처럼 댓글도 몇 개 남기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고 댓글로 누가 어떻게 몸을 숙였는지 오늘 얼마나 잘 숙였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콜로라도 딱정벌레 사냥 준비도 하세요. 영상도 보고 댓글도 남기고 구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부모님도 도와드리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